문재인 죽음의 지지율 444 의미. 김진태와 녹조라떼, 사라진 쌀, 어디 가노? 문재인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40%까지 추락했습니다. 또한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긍정적인 것보다 많았으며 아울러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역시 30%대로 4주 연속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촛불혁명을 주도한 청년층의 부정적인 시선이 늘어난 게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 대부분이 50% 미만으로 지지 하락세를 보인 반면 유독 광주, 전라에서는 일주일 전보다 2.1%포인트 증가한 66.1%로 50% 이상의 지지율을 보였는데요. 대한민국에서 광주, 전라 지역만 전략에 살판나나 보네요. 좌파 정치권이 환경단체와 합세하여 물고 뜯었던 4대강. 좌파 정권이 집권하고 나서 바로 수문을 개방했는데도 녹조 현상은 더 심화되고 애꿎은 물만 동나서 수수력 발전기를 가동 못해 발생한 전력 매출 손실액만 243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장우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을 목표로 하면서 친환경 에너지의 대표격인 수력발전시설까지 방치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녹조 발생을 막는다는 이유로 보를 개방함으로 인해 다른 부분에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문을 모두 개방했는데도 왜 녹조라떼 현상이 더 심해진 거죠? 특히 환경단체는 입이 있으면 해답을 내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설마 우리들은 주장만 하고 책임은 안 진다라고 할 생각인가요? 해당 기사에 올라인 누리꾼들은 녹조 줄인다고 생지랄 발광 떨더니 녹조는 더 심해지고 가뭄에 물은 없고 전기는 모자라는데 물 부족으로 수력 발전 멈추게 하고 폭염에 북한 석탄 떼서 이산화탄소랑 미세먼지나 처만들고 이게 나라냐며 힐난했습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8월 21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에게 이른바 녹조라떼를 권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김진태 의원이 녹조라떼를 언급했던 이유는 문재인이 4대강 사업할 돈으로 일자리 100만 개나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 사례를 지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의원입니다. 우리 국무조정실장님께 제가 차 한 잔 사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직원이 아마 갖다 줄 겁니다. 이게 그 녹차 라떼라고 하는 건데요. 녹차 라떼라는 거 아시죠? 예. 저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세종보에서 떠온 거예요. 직접. 거기서 이 교통비 들여가지고 직접 퍼오느라고 이게 굉장히 비싼 거니까 한잔 하시죠. 예? 근데 저는 안 마실 겁니다. 이게. 딱 봐도 그렇지만 클로로필 A 농도, 엽록소 농도 엄청 최저 수치 나왔고 또 뭐죠? 남조리 10배 많다고. 딱 봐도 지금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또 뭐 좋아졌다고 우기는 환경단체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마 의원님께서 그 4대강 보호 관련해서 요 녹조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본 데는 그 4대강 보호를 지난 1년간 보해 수위 조절을 해왔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 수질이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보해에 따라 달라지는데 전반적으로는 저는 녹조가 보해 개방과 관련해서는 좀 개선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개선됐으니까 개선된 게 이거예요? 아니요, 근데 그러나 일부 시원하게 한 잔 드시죠, 뭐 그렇게만 얘기할 보해 경우에는 그동안에 가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세종보에서 직접 떠왔어요. 예?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게 물 뺀다고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상식적으로도 세종보가 지금 환경부에서 얘기해가지고 물을 다 빼버렸어요. 다 빼고 농사지을 물도 없고 그 앞에 세종종합청사 앞에 그 멋진 호수가 있었는데 수량이 하나도 없으니까 옆에다가 임시보를 하나 또 만들라 해가지고 물을 새로 받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돈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는 다 물을 빼버려가지고 아무 기능을 못하게 하고 옆에다가 임시보를 또 만들어요? 의원님, 지난 네? 1년간에 예. 보를 갖다 전부 개방한 게 아니고 보에 세종보는 전부 개방했어요. 그러니까 10개, 한번 같이 11개 보에 가보시겠어요? 대해서 그 10개, 11개 보에 대해서 보의 그 영향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부는 보의 수위를 낮추기도 하고 일부는 또 지금 세종보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 물 다 빼가지고 지금 새로 옆에다가 임시보까지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무슨 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세종보가 적폐예요? 온데 그냥 다니면서 잘 해놓은 걸 갖다가 다 이렇게 하고. 저 PPT 한번 해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MB정부가 4대강에 22조 원 들였는데 이 돈 가지면은 일자리 100만 개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만드니까 온데 다니면서 지금 보를 못 살게 하고 있는데, 자, 그래, 그 돈 가지고 일자리 100만 개 만든다고 했는데, 큰 소리 쳤는데, 국무조정 실장님. 예. 지금 문 정권 취임 이후에 일자리가 얼마 늘었습니까? 제가 지금 구체적인 통계는 안 갖고 있는데. 얼마 늘었어요? 100만 개 늘었어요? 50만 개 늘었어요? 아니, 그렇게 중요한 첫 번째 국정과제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는지 국무조정실장이 그것도 몰라요? 의원님, 제가 지금 통계를 안 갖고 있어서 당장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100만 개 늘었는지 50만 개 늘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그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제가 직접 뽑아봤는데 9만 1000명 늘었어요. 9만 1000개. 예? 22조면 100만 개 만들겠다고 큰소리 쳤는데 일자리 예산은 54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9만 1000개 늘었다 이런 얘기. 그러면 9만 1000개라도 늘지 않았겠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 앞에 하나 보세요. 방송에 나온 겁니다. 저거는. 박근혜 정부의 똑같은 국정 2년차 7월달 같은 기간에 하니까 50만 개와 5천 개 100배 차이가 나요. 의원님, 이 예. 일자리 숫자를 특정한 월만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특정한 생각하고요. 월이 아니고 그래서 네 좋아요. 특정 월로 하니까 저렇게 나와가지고 그동안 취임 이후에 했던 거를 전부 뽑아보니까 9만 1000개가 늘어난 거예요. 54조 원을 9만 1000명한테다 한 명씩 나눠주면 5억 9천만 원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돈 그냥 갖다 나눠주지 뭐하러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요? 시중에서는 쌀 가격이 폭등하는데도 문재인 좌파 정권은 농민들 쌀값 안정화 이유를 내세우며 마치 담 넘어 불구경하듯 뒷짐지고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간에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2016년에 작성한 박근혜 정권에서 세운 쌀 공급 수요 계획표를 보면 오래된 쌀을 사료용으로 쓴다며 사료용으로 25만 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 만든 2017년 진행된 쌀 수요 부분 사료용을 보면 48만 8천 톤의 쌀이 사료용으로 쓰인 걸로 나옵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오래된 쌀 사료로 만든다는 수량이 고작 25만 톤인데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고 자그마치 거의 24만 톤이 늘어났습니다. 더구나 그 다음 해인 2018년 사료용 쌀의 수요는 더 늘어 74만 3천 톤이니 시중 쌀 가격은 폭등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시나요? 사료용으로 쓰인다는 쌀이 과연 사료용으로 사용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북한에 보내졌을까요? 이것이 정말 궁금한 문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이런 걸 파헤칠 생각이 없으면 국회의원 개개인이 각계전투식으로 이 문제를 집요하게 파헤쳐야 합니다. 그 해답을 찾아내는 건 아주 쉽습니다. 국회의원 신분이라면 누구나 농수산부 장관에게 미국 보관 현황, 각 보관 창고별 미국 반출 일지, 미국 대금 수량 현황을 정식 보고서로 제출하라고 요구만 해도 이 사태를 파헤치는 겁니다. 그 보고서에 모든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18구라니 자유한국당은 우물에 숭늉 떠놓고 지지율만 상승하길 바라지 말고 일 좀 하란 말입니다. 현지 시간 8월 19일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 ABC 방송 디스위크 프로그램에 출연해 비핵화 시간표와 관련해 1년 내 비핵화는 문재인이 제안하고 김정은이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김정은이 뭐라고 했는지 되돌아보자. 4월 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이 비핵화가 빨리 될수록 한국과 일본의 원조, 외국의 투자 등 개방의 혜택도 더 빨리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북한 비핵화를 1년 이내에 해버리자고 했고 김정은은 예스라고 대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볼턴 보좌관은 이것이 문재인이 우리에게 전한 리포티드 내용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김정은의 1년 내 비핵화 약속을
미국이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문재인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 정부 관료가 남북미 정상 간의 오간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외교 소식통은 지금 시점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기 비핵화에 대한 한국의 책임과 역할을 동시에 강조하려는 것으로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책임지고 비핵화 부분의 구체적 성과를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개성공단 연락사무소와 관련해서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연락사무소 개소는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며 미국도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남북관계 과속을 경계하는 미국의 입장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는 반응을 내놨는데요. 이 부분에서 청와대는 정확히 미국에게 개성공단 연락사무소에 필요한 전기와 유류 등도 함께 공급한다고 제대로 설명했는지 묻고 싶네요. 또한 미국 측 누가 개성공단 연락사무소가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했는지 실명도 공개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건 누가 들어도 청와대 자의적 해석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좌파 정권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공동 개소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수 품목으로 지정한 정유 제품 약 80톤을 북한에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괴 석탄 밀매에 이어 석유 반출까지 한마디로 막가파식으로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있는데요.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개성 연락사무소로 향한 물자는 북한에 체류하는 우리 인원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아니다. 북한에 어떤 경제적 이득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양석 의원은 우리 인원이 쓰더라도 연락사무소가 북한에 있기 때문에 문제라며 제재 관련 협의가 끝나기도 전 성급하게 먼저 집행부터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개성공단 연락사무소와 관련하여 정확히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 8월 19일 개성 연락사무소 개소가 제재 위반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남북관계는 반드시 비핵화 진전과 정확히 발맞춰 가야 한다고 밝히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북괴에 무슨 약점 잡힌 걸까요? 아니, 미국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비핵화 진전이 있으면 남북 경협도 오케이 하겠다는데 왜 미래부터 도와주지 못해 안달나 저지랄하고 자빠진 걸까요? 아직 북괴가 비핵화 실질적 행동 전혀 보이지도 않는데 18.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